SK 인천 석유화학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의 내용은 리스크 억셉터블, 이게 저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리스크는 봐줄만하고 인정할 만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결론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안해 주십사,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호소입니다. 이 기자회견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지 언론인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관계되신 분들, 우리 여기 뒤에 현수막에 관계되신 분들이 다 마음을 모았거든요. 이제 여기 자리에 참석해서 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SK 인천 석유화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알려드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1조 항을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주권자로서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SK 인천 석유화학 주변의 주민협의체 지원 조례안 청원권이 안장일치로 결의가 돼서 됐는데, 그 조례가 지지부진하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분들 이렇게 기자회견자에 나오셔서 그 내용을 미흡하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대위 부위원장을 하시고 또 대명아파트 비리어 총무 하시고, 그리고 유석분 부위원장 범대위 부위원장님이 주민 조례권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고, 끝나면 허영두 대명아파트 비대어 총무께서 안정성 평가의 부당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석분 부위원장님, 좀 미흡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반대 범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유석분입니다. 제목, SK 인천 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서구의회를 의회 가결. 취지,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30일 서구의회 본의회에서 서구의회 의원 만장일치 채택 가결되었습니다. SK 인천 석유화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2015년 3월 27일 신석초등학교 강당에서 700여 명의 정도가 모여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찾아낸 답이 각자의 입장이 달라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니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주민대표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조례 청원을 해보자 했고, 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청원인 김병철 외 8,856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그동안 일방적으로 환경피해를 당한 가정동, 신현, 원창동, 성남동, 과자동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주민대표기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대표기구는 SK 인천 석유화학을 필두로 아스콘, 시멘트, 발전소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청원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SK 인천 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조례를 1회 이상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음에 SK 인천 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조례안을 참조하여 조례 제정을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SK 특위 위원님들의 공동 발의로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다음 SK 인천 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SK 인천화학 주변 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원하여 주민화학과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 문제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SK 인천 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를 이하 주민협의체라 칭한다. 제3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구청장은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 구성 인원 추천구역 확정 위원회 임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결정한다. 2. 주민협의체 구성은 서구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영명과 주민이 추천한 영영면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주민 추천이 본조 1항에 정한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 투표로 결정하여 추천한다. 3. 주민 추천은 100인 이상으로 별표 1회 추천서에 의한다. 제4조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 주민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2. 금고 이상의 형벌이 없는 자 3. 만 20세 이상인 자 제5조 주민협의체 위원회 해임 구청장은 본 조례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심의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과 관련한 대안, 대책의 건의 2.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과 관련 각종 조사, 평가의 기타 또한 관련 업체의 적성성 심의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심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희가 읽어서 죄송한데요. 미숙함을 이해해 주시게 좀 적어주시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장석규 성남대책위 총무님 여기 배석한 분들이요. 김병철 전 시의원이시고 본대의 자문위원 하고 계시고요. 김영희 동남대책위, 김단우 대명비대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은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 부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영두 비대위원장, 대명아파트 비대위 총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동에 거주하는 대명아파트 SK 비대위 총무 허영두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2013년도에 SK 인천 석유화학의 문제가 발발했을 때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1차 환경 위해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많이 드러나서 이에 대한 2차 검증을 하도록 서구청과 SK에 내려줬는데 거기에 그 검증 결과를 7월 15일 10시에 서구 청소년 소련관에서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부당하고 미흡해서 여기 알리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것을 하겠습니다. SK 인천 석유화학 안전 분야 제3검증기관 검증단 검증 결과는 무효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검증을 실시하라. 서구청과 SK 인천 석유화학은
2015년 7월 15일 10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SK 인천 석유화학 벤젠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공장의 안전 위해성 검증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안전 위해성 검증을 실시한 한국이염물학회 문일 교수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화학공장의 폭발과 누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 4월 7일에는 중국 푸젠성 파라자일렌 공장 폭발 사고로 3만 명이 대피하는 등 폭발 사고에 민감한 시점임에도 중국보다 인구가 밀집하고 공장과도 인접한 현실과 동떨어진 검증 결과를 내놓아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1차 검증을 실시한 인천대 김성중 교수는 현재 SK 인천 공장 주변에는 생활시설이 근접하고 있어 대형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주민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있는 환경이고, 큰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 위험 지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안을 무색해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근본 안전위해성 검증 및 주민 설명에는 시기와 절차, 내용상 문제점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첫째, 인천시 환경이해성 검증단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이행 완료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장시설에 위험물을 투입하여 가동하게 해준 서구청장이 공장 준공을 잘못 내준 것은 잘못이다. 2013년 8월 실시한 인천시 환경위해성 검증단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서구청에 시정토록 한 검증단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6월 20일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전년성 당시 구청장이 건축 준공을 해 주었고, 같은 해 7월 23일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강범석 현 구청장이 공장 준공 승인을 해준 잘못이 있다. 인천시 환경위해성 검증단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연간 160만 톤 생산 능력의 초대형 석유화학 장치에 위험물을 투입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위험한 준공 승인을 서둘러 해준 것이다. 둘째, 인천시 검증단은 공장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 등이 생략되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증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SK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 검증단을 구성하여 안전, 환경, 보건 검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SK의 우호적인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이염물학회로 결정하였다. 한국이염물학회에는 정유, 석유화학 공장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SK 관계자 2명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1차 검증 시에는 전문가 3명, 피해 주민 4명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였으나 근본 2차 검증에서는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없어 더욱 신뢰를 할 수 없는 요인이다. 1차 검증을 실시한 인천대 김성중 교수는 한국안전학회 소속이고 안전검증은 안전학회가 실시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1차 검증을 한 전문가가 2차 검증을 하고 있는 보건 분야와 검증과는 달리 안전 분야 검증단을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염물 학회를 선정한 것이다. 셋째, 한국 이염물 학회에서 발표한 검증 결과는 1차 검증을 실시했던 인천시 환경위해성 검증단 권고사항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1차 검증을 실시한 인천대 김성중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폭발 사고의 경우 폭발 피해 범위가 SK는 당시에 공장으로부터 109m까지라고 했으나 이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 피해 위험 지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안을 무색해하는 근본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1차 검증 시 건강 분야 검증을 실시했던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당시 검증 결과 보고서에 공장 주변 도로는 봉수대로로 말합니다. 공장 주변 도로는 터널형으로 조성하고 터널 상부에 초목을 식재하여 완충 녹지 및 차폐 녹지 기능을 부여하라고 권고할 정도인데 이번 검증단은 오히려 최악의 폭발 사고의 경우 공장 밖에는 피해가 없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와 성남동, 가정동, 신현동 주민들은 주민 참여가 배제된 근본 안전검증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모든 행위는 무효이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SK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안전검증을 실시하라. 이 경우의 결과에 무조건 주민들은 승복한다.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건강, 환경, 이해성 검증도 무효이고 반드시 공동 검증을 실시하라. 2015년 7월 17일 SK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 성남대책위원회, 신광, 동남 대명아파트, 창대 빌라 비대위, 동진 비대위,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금호 올림 아파트 입주자 대표 1동.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 초록색깔 조끼 입으신 분, 아니, 성함 뭐 어떻게 되세요? 신광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박태규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지금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어쨌든 주민들 대표로 해서 지역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잖아요. 지역상생협의체는 그 적절한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인근 지역협의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체 어떤 주민들의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도 아니고 어떤 공정한 절차를 말씀하시죠? 이를테면 어떤 대표로 인정이 되고 그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공식 절차에 의한 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과 SK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쪽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청원권에 대한 그 답변은 지금 다른 준비된 분이 계셔서 그분이 하시겠습니다. 인천시 전 의원이시고요. 김병철 씨 나오셨습니다. 조례청원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답변 전에 한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게 되면 보도자료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이 현실이 오늘 여기 계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상생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서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 증폭시키게 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미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해서 이번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한 목소리가 인정되는 이런 조례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협의체가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못 내고 주민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지역 갈등만 더 있고 단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그 틈새에 SK는 속된 용어로 룰랄라 진행되고 뭐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서구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본질적으로 막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을 하나로 묶는 조례청원에 가게 되준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안 됐는데요. 네. 지역 갈등하고 지금 주민들 갈등이라고 했는데 주민들끼리도 화합하지 않고 있는데 상생협의체 또 구성되면 또 잡음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상생협의체가 법적인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 반대 의견에 또 반대가 나오고 해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따르겠다 이런 취지로다가 그 서명운동도 돼 있고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위험물학회에서 발표한 거를 지금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 뭐 전문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인천대학교의 이분이 누구시더라? 김성준 교수님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네. 뭐 말하는 게 맞는데 이분의 의견을 넣어야 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대 김성준 교수님은 자문회의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험물 학회를 못 믿겠다면 어든 다른데 뭐 그렇게 주장하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수 석유학단지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그 정식으로 용역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면에 종합적인 그 토양 오염이든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건강 분야 이것을 아주 대대적인 그 검증을 해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여수 석유학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 3군데가 이전을 했고 중학교 면사무소까지 10,000명 이상이 다 이전을 했고 20년, 30년부터 진행된 그 비용이 2조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여수화학단지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말하자면 그 키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키스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그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허영도시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송 건거에서 사무장님 되시죠? 네, 사무장님은 여기 주민대표로 참여를 하셨는데 주민대표신 거예요? 사무장님이신 거예요? 주민 대표입니다. 잠깐만요. 더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자리인데 아무 흥결도 없는 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제가 것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좀 사무장님 말씀 물어보신 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주민들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전문기관에서 했던 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들어가서 참여할 수 없는 기회, 참여가 굉장히 박탈됐다는 거죠. 그것이 절차상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참여가 박탈되니 그 의구심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시 검증단에서 발표했던 자료보다도 더 후퇴했다. 이것만으로도 의구심이 살만한데 이것을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했으니 주민들의 의구심은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과거 사례, 주민들이 미래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과거 사례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좀 전문적인 것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습니다. 물론 세세하지 못하지만은 다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지금 예.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본래 인천시 그 SK 인천 석유화학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하니까 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 허가에 관여된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그 징계 안 받는 지적된 사항을 다 시정하고 제대로 가면 되는데 그리 가지 않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구청이든지 어디든지 하는 말이 주민들이 너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뭘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자기들이 본인의 일만 하면 되는데 주민들한테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진창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공식적인 그 법적인
그 화학물질 그 관리법에 의한 근거에 의한 주민 대표성도 구성을 하고 지금 그 허가 과정의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 공식 단체에서 다 논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만 지금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두 가지 법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 설명회, 이를테면 그 과밀된 주택가에 발암물질인 벤젠 공장을 짓겠다. 또 아주 인접한 데다가 석유화학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 거리가 반경 2km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장이 대기업에서 공장을 지을 때 뭔가 좀 공장도 수월하게 짓고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장 입지심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런 공장이 들어와도 가능한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됐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는 다시 SK에서 당초에 준공만 내주면 주민들에게 상생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무조건 동의해 주니까 이를테면 상생안도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 10분의 1이나 더 작은 규모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 환경 피해를 상생안이라는 게 뭐죠? SK 이재환 사장이 그 보도자료를 내서 그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증 받겠고 시에서 검증을 권고하니까 받겠다고 약속을 했고 검증을 받은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상생 아마 이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또 대기업이라는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마 금전적인 것이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익 시설을 하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반대하는 여기 간단 명량이 좀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극단적 요구사항은 공장 폐쇄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이주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저에도 좀 취지에도 있지만 정말 저것이 안전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과 경제적으로 지장이 없는가 라는 주민이 참여한 검증을 요구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하신 좀 궁금해요. 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냄새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냄새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요구사항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생협이 아까 메모하시던데 이재한 사장이 이제 중국 내고선 바로 그러면 뭘 내놨는데 일방적으로 내서 그 상생안이 아니고 일방안입니다. 상생안은 주민과 공정하게 어떤 교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안이 만들어져야지 상생안이지 내가 기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상생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뭉치지 못하고 여러 갈래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마저도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듯이 지워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윤리도덕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국가의 중요한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기업으로서 좀 실망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SK를 배제하고 영어는 SK 주변입니다. 거기까지가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SK가 거부하고 그 전에 상생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좀 모색해 보려고 업무협약 체결을 요구했어요. 청원을 내서. 근데 SK 거부르다가 그런 업무협약 체결이 무산됐습니다. 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SK를 배제하고 그럼 우리가 이대로 피해만 입냐? 우리가 뽑은 구청, 우리가 세금 내서 운영하는 구와 주민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가 이런 것들도 모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 청원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마치 잘못했을 때면 SK를 겁박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SK하고 상관없고요. SK 주변까지가 고유명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는 예,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결과에 대한 부정적 판단보다는 그 결과를 내놓기엔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 설명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과학적인 그 검증 결과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밑에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어떤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면 본래는 지금 검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있는 시설에 요 밸브가 위험한가 어떤 탱크가 위험한가 코끼리를 다리만 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100년에 한 번 있어도 안 될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인접한 주민들에게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안전검증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1차 검증하기 전에 SK에서 이미 그 공장 밖에 100m까지 위험하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화학공장에 근무하신 분께 그 폭발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한번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그 인천시에서 감사했을 때도 와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성남 3년 전서부터 SK 정문 앞에서 집회를 제일 처음 집회를 시작해서 오늘도 집회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나고 바로 집회를 갈 건데 저는 이번에 검증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대책위원회 총무 장석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검증에 대해서는 저는 부동의한다는 그 입장을 분명히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왜 부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했냐면은 나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는데 한 번도 그 명단을 보면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거 입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그것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이름도 있어요. 나는 거기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든가 모든 걸 다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SK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SK 울산에서 내가 입수한 그 파라다일랜드 물질 사용서에 보면은 탱크로리가 싣고 가다가 폭발했을 때 파라다일랜드이 폭발했을 때 위험도가 있는 곳이 800m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갖고 있고 거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거를 정식적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 그리고 800m인데 탱크로리 하나에 800m입니다. 탱크로리 하나에.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탱크가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 화학공장은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는 화학공장입니다. 그 2006년도 이거 지기 전에는 파라다일레라는 그 물질을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벤젠이 20만 톤 생산했습니다. 벤젠. 그다음에 자일렛, 톨렛 나왔는데 지금은 벤젠이 50만 톤입니다. 벤젠이. 그리고 파라다일레는 130만 톤 생산하는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큰 화학공장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보면은 140m 주민도로 이격거리가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한 2km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기계는 아무리 잘 다룬다 해도 이 보수할 때고 뭐할 때고 이렇게 뜯어야 됩니다. 뜯을 때 날아가는 발암물질도 있고 그래서 그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대학의 교수님들은 2mm가 그냥 뻥 쓰러지고 109m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저기 터지면 순간적으로 폭발되는 거지 어떻게 뻥 쓰러져서 109m가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참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부동의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때문에 파라다일레 물질 사용소에 분명히 폭발하면 800m 되는 거 그걸 내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추가로 아니면 좀 더 뭘 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SK에서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주민들이 추천하고 싶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이요. 네. 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결과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말씀은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원물 학회로 정했는데 우리는 이원물 학회는 그 석유화학 업체나 정유공장 회사들을 그 배경을 해주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전검증은 안전학회가 맞는데 처음에는 석유화학 학회로 하다가 SK 퇴직자들이 이메일에서 전부 다 그 어디를 찍어라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석유화학 학회는 무효가 됐다고 자기들이 문서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를테면 국민안전처에다가 정식으로 청원을 해서 국민안전처가 정한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나와도 인정을 하고요. 또 국민안전처 이전에 소방방재청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그 자문위원들이 그 정말 공정성 있고 믿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서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석유화학 학회, 이연물 학회, 안전학회 3개 중에 찍어라. 저희들 네.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네. 알아듣겠는데 주민들이 참여 이런 부분을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쪽에서 거절하는 인천시나 SK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돌리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으로 던지세요. 알았습니다. 제대로 검증을 하면 옆에 있는 인근 마을은 그 피해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70년대는 그런 법이 미비돼서 공장을 지어도 무방했지만 현재는 안전 문제 검토상에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저께 SK에서요. 네. 보도자료를 한국위험물학회에서 보도자료를 이제 받은 거를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러면 전혀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요. 그 SK는 당초에 1차 검증했던 김성중 교수께 제출한 자료에 63m 높이 탑에서 2mm가 찢어졌을 때 그때 폭발 범위가 109m라고 했는데 김성중 교수님은 이거는 턱도 없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검증한 데는 2mm뿐 아니라 너무 그거는 비교가 작게 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 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10cm도 될 수 있고 20cm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 20mm가 찢어져도 공장 밖에는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전혀 그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그럼 거기서 만약에 나와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인천 언론에서 좀 TV 토론이나 공개 토론을 해서 거기서 뭔가 압축이 되고 모아지면 거기에 의한 공정한 제3의 기관이 나와도 무방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1차 검증 때는 전문가 교수 각 환경안전 보건 분야에 3분 하고 민간인 피해 주민이 4명이 해서 7명이 검증단이었는데 2차 검증은 주민은 완전 배제됐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배제된 이유는 회의에 참석해도 보안이 유지가 안 되고 그 정보 자료도 다 갖고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의뢰가 가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러지 않나 추측합니다. 1차 협약 시대 그 사항은 어떤 거였었습니까? 1차 검증 말입니까? 예. 1차 검증은 그러니까 거기 뭐가 뭐 이렇게 SK하고의 그 어떤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네,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으로 인천시에서 도저히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SK 인천 석유화학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사는 다 마쳤는데 이걸 공무원 능력으로 석유화학 공장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배해내기가 어려우니까 환경 분야, 안전 분야, 보건 분야 전문가 교수 3분을
검증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3개월 동안 그 서류나 현장 검증을 해서 아직 준공 이전인 상태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 문제점을 SK가 인정을 해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상 없으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소음과 그 발암물질, 유해가스 이런 것에 상시로 노출돼서 낮에는 자기 일터에 가지만 밤에 다시 돌아올 때는 가족이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 장기간 노출됐을 때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언론에서는 너무 좀 보도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